안녕하세요. 코로나가 정말 창궐합니다. 이 학교에서도 지금 어, 회의를 뭐 하다 보면 뭐 어제 만나서 서로 이야기했던 교수가 오늘 코로나에 걸려 있고 이랬습니다. 어, 우리 주변에도 이제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뭐 굉장히 많은데 사실 요즘은 뭐 집에 가도 집사람하고 따로 이렇게 둘이 사니까 요즘 따로 이제 마스크 끼고 서로 각자의 방으로 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다들 조심하시고요. 그 며칠 전에 우리 뭐 쭉 이야기를 좀 하면서 여러 가지들을 이제 서로 논의했던 그 교수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이제 그런데 저도 혹시나 싶었는데 한 서너 번, 세 번이죠. 세 번 매일 지금 이제 검사를 받아봤는데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빨간 줄 한 줄이 탁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이 다들 축제장에 자리에 가지 못해서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 수요일부터 이 영상을 녹화한다고 계속 했는데 뭐 이상하게 그 기계적인 어떤 오류도 많이 생기고 또 녹화를 해서 중간중 가다 보면 또 사람이 들어와 버리고 뭐 이렇게 해서 어, 중간에 녹화를 계속 이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저녁에는 또 여러 가지 학교에서 원하는 글을 또 써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금요일 오전입니다. 오전에 자 이렇게 앉아서 강의 녹화를 합니다. 내일은 이제 다들 이제 또 만날 수 있을 텐데 자 이번 주에 가고자 하던 이제 이번 주에 가는 거죠. 이 삼낭사지, 단간지주, 자, 요 부분하고, 저 애기 청소 이제 하는데, 예기 청소라고 하는 이제 금장대 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용광동 고분, 자,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자, 굴불사지, 백률사 쪽으로 갔다가, 표암으로 갔다가, 탈의왕릉에서 요 내일 일정이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요 삼낭사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고 얘기 청소는 뭐 저하고 아마 몇 번 가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탈의왕릉 자 표암 자 요 부분인데요.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어디냐면 계대 동산병원 있는 요 부분이니까 자 여기죠. 자 여기가 이제 삼낭사가 있었던 곳. 자 여기 해서 이제 여기 금장대가 됩니다. 금장대. 그러니까 이 삼낭사지 여기서 본다면 지금 여기가 벚꽃길이죠. 벚꽃길. 벚꽃이 아주 찬. 자, 이 건너편이. 그래서 내일 아마 가게 되면 이 벚꽃이 한창일 것 같습니다. 아직 덜 피었을 수도 있고요. 학교도 지금 아직 덜 피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사람이 조금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자, 아무튼 여기를 들러서 걸어서 이제 인도교를 걸어서 이렇게 해서 금장대로 갈까 합니다. 어, 거리가 조금 멀까요? 어떨까요? 이제 이렇게 걸으면서 예전에 양지법사가 걷던 그 길, 김유신 장군 이제 저기 능이
이 흥무대왕릉이죠. 흥무대왕릉, 김유신 장군 묘인데, 여기가 김유신 장군 묘죠. 그래서 요 부분에서, 이쪽으로 이제 한번, 걸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운동화 신고 오세요. 그래서 한번 여기, 고수부지를 걸으면서, 내일 같이 어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금장대 갔다가 여기서 이제 소금강산, 자, 소금강산. 여기가 이제 백률사예요. 이제 백률사. 금강산, 작은 금강산이라고 해서, 이 소금강산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 내려와서, 자, 여기, 이 표암 있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타려왕릉도 여기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같이 이제 이야기도 좀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이건데요. 자, 이 강의를 하다가 이제 계속해서 다시 원상복귀를 했습니다. 여기 강의하고 여기 이 쭉 강의를 했는데, 녹화가 뭔가 잘못돼가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삼국유사의 기편부터 시작이죠. 이 기편 시작인데, 이 삼국유사가 기편에서, 그 출발점을 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들입니다. 삼국사기가, 유가적 관점, 그죠? 이 합리적인 역사관이라고 하는, 유학이라고 하는 이제 합리적인 역사관, 합리주의이죠. 합리주의. 우리 보편타당한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이제 합리주의의 어떤 반대가 뭡니까? 뭐, 신비주의, 뭐, 관념주의, 뭐, 초월주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합리적인 어떤 부분들을, 그 출발선에, 삼국유사의 기록에 있어서의 출발점을 삼는 것이 아니라, 키편. 기는 신기하다. 그죠? 기이하다. 이런 거고. 이는 이상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기이하다, 기괴하다, 우리가 현실에서 볼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죠. 그래서, 뭐, 다른, 우리들이 사는 세상과는 다른 이런 어떤 부분들인데, 그래서 기이하고, 이상한 일을 기록하다라고 하는 이 기이편이 맨 앞에 이제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삼국유사에서 이련이 삼국유사를 쓰는 것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기편을 맨 앞에 놓는 부분을 놓고 본다면 결국 이제 삼국유사의 그 관점은 합리적인 어떤 부분들보다는 신비하고 관념적이고 초월적인, 즉 비합리적인 그러한 어떤 신이한 사실들을 기술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도가 이제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놓고 본다면 이제 삼국사기, 그죠? 삼국사기와 반대편에 이제 놓여 있죠. 즉 유학에서는 괴력난신, 괴이한 것과 력, 이제 힘으로 쓰는 것과 어지러운 것과 신기한, 이상한 그런 것은 기술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어떤 관점이 이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놓고 본다면, 결국 이제 이 이련이 가지고 있었던 사관,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사관, 그죠? 신의사관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제 그 역사 또는 하나의 어떤 국가의 흥망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 속에서 역사 속에서 국가의 흥망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은 유교적인 합리적 행위보다는 어쩌면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초인간적인 초월적인 그 어떤 힘에 의해서 국가의 흥망이 좌우된다. 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깔려 있는 거죠. 신의사관 속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 삼국유사 키편의 맨 첫 번째의 그 이야기 요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키편에서 18번째가 바로 신라시조 혁거세 왕입니다. 그러면 이제 18편부터 이제 신라 국왕 56명의 왕이 이 차례로 기술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18편 앞에는 뭐가 있었느냐? 바로 이제 그 단군 신화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거죠. 그 위만조선이라고 하는 부여라고 하는 것은 부여, 낭랑, 그죠? 이제 마한,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이런 부분들이, 이런 역사적 기록들이 이 삼국유사의 맨 앞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또 중요한 것은, 또 우리 역사, 이제 우리의 고대사라고 하는 부분에 체계를 확립을 하는 것이다. 는 겁니다. 당군이라고 하는 인물을 역사의 중심에 놓고 그 아래에 위만과 부여라고 하는 이쪽을 모두 다를 역사 속에 집어넣음으로 해서 우리 어떤 경계를 저 만주 저 넓은 들판 속으로까지 확장시켰다. 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삼국유사 역사관에 의해서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저 만주벌판이 바로 옛 우리의 영토였다. 라고 하는 이제 이 부분들이죠.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뚝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제 양장을 중심 이쪽과 이쪽으로 구분이 되어서 뭐 양쪽이 갈라졌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중국 지리적으로 놓고 봤을 때 옛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그 지역과 지금 이제 남쪽이죠. 남쪽과의 관계는 확실히 좀 구분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옛 영토를 인식하고 우리의 옛 역사를 우리가 잊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놓고 본다면 결국 이 삼국유사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기편에 대해서 이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련도 물론 이제 유학을 배웠죠. 배웠는데 유학에서 이야기하는 괴력 난신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 중국의 역사를 놓고 봤을 때, 그죠? 중국의 역사를 놓고 봤을 때 중국에 있어서의 삼항오제, 즉 복희, 수인, 신농이라고 하는 이 삼항오제들도 역시 신기한 이야기들이 결국 이제 그 속에 존재한다는 거죠. 복희 때, 그죠? 하도낙서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도가 뭡니까? 복희 씨가 황하에서 얻은 그림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거북의 등껍질에서 나온 그 그림을 가지고 팔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낙서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낙서는 하나라 우임금이죠. 하은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라 때 우임금, 그 여임금, 순임금, 우임금 이렇게 할 때 우임금이잖아요. 이 우임금 때 낙수에서 얻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홍봉구주라고 하는 이 국가를 다스리는 최초의 이제 그 법이죠. 법인 이 홍봉구주를 만들게 되는 기초가 바로 이 하나라 우왕 때 낙수에서 건져온 글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낙수에서 얻어온 글, 거북이 등껍질을 통해서 황하에서 얻어온 그림을 통해서 팔괘를 만들고 홍범구주를 이렇게 한 것은 뭐냐는 거죠. 그 결국은 신의함을 이야기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중국의 역사도 결국은 뭐 신의함 속에 존재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들을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흥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초월적인 어떤 사유 인식 속에서 흥하고 그렇게 되어 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놓고 보니 어떻습니까? 맞잖아요. 중국은 괴이한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에게는 계력난심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또 어불성설이고, 예, 그러니까 그 속에서 각 상국유사가 지니고 있는 이 신의 사관은 결국 국가의 흥망 속에서 초월적 인식, 그죠? 초월적인 인식, 이제 신비적인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은 어느 곳에서는 다 있어 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중요한 어떤 잣대로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라시조 혁거세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신라사를 기록하게 되는데, 이 신라사의 기록 속에서 혁거서의 등장도 결국은 이제 신야암과 함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그 삼국유사의 출발점은 그래서 기이편, 흥법편, 탑상편, 의회편, 신주편, 감통편, 비언편, 호선편, 이렇게 해서 기로 시작을 해서 효선이라고 하는 효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함에서 시작해가지고 이 맨 마지막에 효라고 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영속성, 그죠? 영속성이죠. 이 가족을 이어나가는 가장 중심에, 이 가족을 이어가는 그 중심에 효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효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 삶에 있어서의 그 중심적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에서 시작해서 이 효선에 왔을 때 현실 속으로 이제 들어온 것이지 않느냐. 그런데 뭐 효녀 지연이라든가 이런 인물처럼 자신의 허벅지살을 잘라서, 그죠? 잘라서 예, 부모에게 약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은 이제 과연 이제 잘났는가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몇 경주시지, 그다음에 이제 포항시지, 뭐 인천 각각의 시군지를 놓고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실려 있잖아요. 이 효자가 부모님을 위해서 손가락에 이제 해서 피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은데 실제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겠죠. 그죠? 자, 아무튼, 자, 기에서 시작해서 효선으로 해서 끝이 난다. 자, 맨 앞에 이제 신라시조 혁거세왕입니다. 자, 여기 이제 알천 양산천인데, 이게 이제, 알천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은 결국 이제 아령 부인, 혁거세왕의 그 아내인 아령 부인, 이 알천, 이 동천이죠. 이 알천에서 이제 그 이제 그 불이가 떨어졌다. 목욕하면 하고 난 뒤에 불이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표암 그 부분 맞으면 거기서 내려와서 그 우리 마주하는 그 이제 거기가 바로 이제 알천, 동천이죠. 동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육부촌인데 첫 번째는 알천 양산촌이에요. 이제 알천 양산. 자, 양산. 그죠? 양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제 양 하면 이제 양 이런 이제 버드나무 양자이지만 이 이제 그 볕 이제 그리고 남쪽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요 양산이라고 하는 말 속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양이라고 하는 이제 무예 양주동 선생의 경우에는 이 알천의 이거를 발다 있죠, 발다. 박다. 박다의 발, 발로서 이제 이 알천의 알을 인식을 한 겁니다. 즉, 이제, 발로요. 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발로 본 겁니다. 밝다. 그러니까 이제 이 광명, 그죠? 광명, 그 다음에 밝음, 그렇게 되니까 알천은 뭡니까? 생명이 흐르는 강, 생명의 강. 그 다음에 이제, 성스러운 강, 뭐 이런 의미를 이제 지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천 이렇게 하면, 이제 밝은 광명의 강, 네, 성스러운 네, 그 다음에 생명성이 흐르는 네, 뭐 이렇게, 양정 선생이 고가 연구에서 알천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새의 뿌리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제 이 부분에서, 알천은 또 이제 이제 그야말로 알이죠. 그 새의 곡물의 알갱이, 뭐 이래서 이렇게 하면서 곡물의 알갱이를 떨어뜨려 이제 땅에 심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곡식이 다시 자라는 거죠. 부활과 재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뿌리가 툭 떨어져서 새의 뿌리가 떨어졌다. 그것이 알천이고 아령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부인 자체의 의미가 부활, 재생이라고 하는 어떤 생명성, 뭐 이런 부분들을 그 알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내포하고 있는 그런 의미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양산 알천에 있는 동천이죠. 동쪽에 있는 양산촌인데 그 남쪽은 지금의 담음사다. 그 담음사가 어디 있었냐면 오능 남쪽에 있었대요. 오능. 그러니까 어, 오능이면 어디입니까? 지금 이제 서천이 시작하는 곳입니다. 남천이 흘러서 서천이 시작하는 그곳이 바로 이제 오능이 되는데 오능의 남쪽에 있었던 절인데 담엄사입니다. 그러니까 양산촌이니 그 남쪽은 지금의 담엄사다. 촌장은 인데 처음 하늘에서 표암봉으로 내려왔다. 이제 우리가 가는 표암입니다. 표암으로 내려왔다. 그가 이시다. 그래서 이 경주 이시, 그죠? 경주 이시의 시조는 바로 이제 이 알평이 됩니다. 예, 그래서 알평입니다. 어, 그 다음에 이는 돌산 고호천인. 이제 이는 돌산 고호천인이 촌장은 서벌돌이. 이제 서벌돌이 이렇게 되는데, 서벌돌이 여기에서 서라벌 이렇게 이제 이름이 서라벌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서벌돌이 이렇게 하는 이 서벌돌이가 바로 서라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 학교 바로 앞에 있는 이 형산이죠. 형산으로 내려와서, 이제 서라벌로 들어가서, 서라벌 도심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되었어요. 바로 이제 이 정시입니다. 정시. 그래서 영일 정시의 시조가 바로 이 정시죠. 그러니까 이 정시는 신라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신에서 사용했던 그 정시. 예, 그 다음에 이제 포원 정몽주의 경우에도 정승명 후손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둘째가 돌산고천, 셋째, 이 셋째는 이제 무산, 대수촌, 그 다음에 넷째는 취산, 진지촌, 다섯 번째는 금산, 가리촌, 가리촌입니다. 금산, 가리촌. 여기가 지금의 소금강산 백률사 북쪽의 산이다. 예. 촌장은 지타. 처음에 명월산, 보문에 있는 명월산으로 이제 내려왔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설씨, 설씨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오, 그 다음에 6은 어디 갔죠? 다 6이어야 되는데, 자, 6이어야 되는데, 그죠? 자, 일단은, 왜 글이 1초? 6이어야 되는데. 자, 위의 글을 참고해 보면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6부의 조상들은 모두 하늘에서 내려온 것. 이게 모두 이제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다. 노래왕 9년, 노래왕 9년에야 비로소 여섯 부의 명칭을 고치고 또 그들에게 여섯 성을 주었다. 자, 여기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이 3월 초하루죠. 자, 그는 3년이라 했는데, 자, 3월 초하루입니다. 3월 초하루에 바로 이제 알천 언덕 위에 모여서 의논했다. 우리들은 위로 임금이 없어서 백성들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모두 방자하여 저하고자 이제 저하고자 하는 대로 하고 있다. 그러니 어찌 덕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임금을 삼아 나라를 세우고 도읍을 정하지 않는단 말인가. 자, 이에 그들이 높은 곳에 올라 남쪽을 바라보니 양산 밑에 나정이죠. 나정이라고 하는 우물가에 번갯빛처럼 이상한 기운이 땅에 비치고 있었다. 그리고 흰말 한 마리가 땅에 꿇어 앉아 절하는 형상을 하고 있었으므로 그것을 찾아가 조사해 보았더니, 거기에는 자줏빛 알 한 개가 있다. 그러나 말은 사람을 보더니 길게 울고는 하늘로 이제 올라갔다. 알을 깨고서 어린 아이를 얻으니 그는 단정하고 아름다웠다. 자, 여기서 이제 알이에요. 이제 알을 깨고, 그죠? 알을 깨고, 산의 아이를 얻었는데, 그 모양이 단조로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 놀라 이상하게 여겨 그 아이를 동천, 그죠? 동천사, 산해와 북쪽에 있다. 동천에 목욕시켰더니 몸에서 광채가 나고 새와 짐승들이 따라와서 이제 춤을 췄다. 이내 천지가 진동하고 해와 달이 청명해졌다. 이에 아이를 혁고새왕이라고 하고, 혁고새는 향은일 것이다. 혹은 붉은애, 빨간애, 빨간내 이런 거죠. 빨간내, 붉은애, 빨간내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붉은 애라고 하니 밝게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이다. 자, 여기까지 본다면 이제 이 동천, 그죠? 동천이라고 하는 이 동천의 의미, 동력동자의 샘천이라고 하는 동천. 이 동은 이제 봄바람이잖아요. 봄바람 우리가 새바람 이렇게 하죠. 셋바람 이제 새는 이제 새신자가 되죠. 그래서 이 신라라고 하는 이제 이 신에 대한 부분과 세네발 이제 서나벌 뭐 이렇게 해서 세네 이제 사내 세네 이런 여기 있는 사내 이 세네라고 하는 부분요. 사내를 세내 이렇게 되니까 이 세내라고 하는 것은 세내는 바로 새롭네라고 하는 뜻이고 세내는 새롭네라고 하는 말이고
덜 야자는 덜은 이제 들판, 발, 뭐, 이렇게, 이제, 벌판, 뭐, 이런 어떤 것이 된대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부 이제 양조던 선생이 이제 이것을 전부 해석을 한 건데, 향가, 고가 연구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이제 해설을 이제 한 겁니다. 해설을 했는데, 자, 아무튼 여기에서 이제 이 동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동력동자를 써서 새로운 곳, 뭐, 이 봄바람, 뭐, 새바람, 새바람, 새신자, 이렇게 해서, 그런 새로운, 그, 어, 고을, 새로운 불악, 뭐, 이런 의미들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혁것에는 이제 붉은의 빛날 혁자잖아요. 빛날 혁자. 혁것에, 붉은의, 발간에, 이제 이렇게 되는데, 혁것의 왕, 이제 붉은의 왕,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니, 이제 전부 다 이제 광명, 빛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함께 이 신라가 출발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혁것의 왕이라고 하는 이 혁것의 왕의 의미는 바로 이제 붉다, 밝았다, 예, 이런 어떤 광명을 뜻하고 알령했다, 알이라고 하는 이 알의 관계는 뭡니까? 곡식의 알, 닭의 알, 뭐 이렇게 이제 해서 알의 의미는 결국 이제 재생이라고 하는 생명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알도 이제 발이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밝다, 발이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이 광명과 연관되어 있다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풀고 있어서 일단 그 선학자의 뜻을 이제 이어본다면 결국 이제 혁것에는 뭡니까? 혁것에는 이제 광명, 빛을 뜻하는 밝음을 뜻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고 알령이라고 하는 인물은 재생, 생명성,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뜻을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남성성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에서의 혁것에는 빛이라고 하는 밝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의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령 부인은 빛을 다시 생산해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 그 혁거세와 알령의 관계 이제 이 혁거세 혁거세와 이 아령의 관계 그죠? 혁거세와 이 아령의 관계와 연오랑 세오녀의 관계는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즉 이제 여기 보면 이 연오랑 세오녀의 관계도 뭡니까? 연오가 까마귀죠. 까마귀도 광명을 뜻한다 했습니다. 광명을 뜻한다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요임금 때로 거슬러 올라가죠. 요임금이 하늘에 있는 해를 쏘자, 이제 화살에 맞은, 까마귀가 떨어져서 죽은 곳에 가보니까 뭡니까? 해가 떨어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까마귀는 광명을 뜻한다. 그렇다면 이제 연호랑이라고 했을 때 연호, 맞이할 연자에 까마귀 어자, 까마귀를 맞이하는 사내라고 하는 의미의 연호랑은 광명을 뜻하고 직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새오, 새는 즉 이 간을 세자죠. 이 배를 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조를 의미하는 이 세오녀는 재생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똑같아지잖아요. 혁것에는 이제 광명, 밝음의
뜻하고, 그 다음에 아령은 뭐라 했습니까? 부활, 재생, 생명성 이런 걸 뜻한다 했죠. 연호랑은 또 뭡니까? 이것도 이제 광명이죠. 광명을 뜻하고, 세오년은 또 재생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니 이제 이 부분, 연호랑 세오녀와 혁거세와 아령의 이 부분은 같은 맥락 속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신라는 결국 이 광명사상이라고 하는 이 사상이 가장 중심에 놓여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혁거세 왕에 있어서 가장 중심된 이야기가 되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한번 그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이제 천자가 이미 내려왔으니 마땅히 덕이 있는 왕후를 찾아 배필을 삼아야 합니다. 이날 사량녀에 있던 아리영정, 아리아리라고 하는 말 속에서도 이제 가날프고 호리호리하고 예쁜 그런 여인이 연상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아리영정 가에 계룡이 나타나. 계룡, 닭이죠. 계룡이 나타나. 왼쪽 갈비에서 어린 계집애를 낳았다. 이제 용이 낳는 건, 또 뭡니까? 용이 나타났다가 죽었는데 그 배를 가르고 계집애를 낳았다. 라고 이제 하는데. 자, 얼굴과 모습이 매우 고왔으나 입술이 마치 닭의 부리와 같다. 이에 월성북쪽에 있는 냇물에 목욕을 시켰더니 그 부리가 떨어졌다. 이 일 때문에 이 내를 발천 또는 알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자, 발천, 알천 이렇게 됩니다. 남산 서쪽 기슭에 궁시를 세우고 이들 두 성스러운 어린이를 모셔다가 길렀다. 남자아이는 알에서 나왔고 그 알의 모양이 팥과 같았는데 향인들은 박이라고 또 하기 때문에 성을 박이라고 했다. 또 여자아이는 그가 낳은 우물 이름으로 아령이라고 하는 이물 이름으로 해서 했고 왕으로 삼았다. 나라 이름을 스라벌, 셔벌 이렇게 이제 불렀다. 사로국이죠. 사로국. 처음에 왕이 계정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나라 이름을 계림국이라고도 했다. 자, 계림국, 그죠? 계림, 이렇게 이것은 계룡이 상서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일설에는 탈해왕 때 김알지를 얻는데 닭이 숲속에서 울었다 해서 국호를 계림이라 했다고도 한다. 우세에 와서 드디어 신라를 국호로 삼았다. 이 신이라고 하는 신은 동력 동자에 이제 해서 봄바람, 새바람, 새신자 이렇게로 해서 이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이 부분.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담엄사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이제 오능 남쪽이라 했거든요. 바로 오능이 있는 바로 그 부분이라 했는데, 자, 오능 남쪽이라 했고요. 그러면 오릉이 있는 곳은 담엄사 북쪽이죠. 그러니까 여기 맞는 거예요. 담엄사가 있었다. 나라를 다스린 지 61년 되던 어느 날, 61년째죠. 61년째 왕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갑자기 하늘로 올라갔는데 7일 뒤에 그 죽은 몸뚱이가 땅에서 떨어졌어요. 하늘로 올라갔다가 뭐 하늘 상제하고 싸웠나요? 뭐 왜 됐는지 모르지만 7일 뒤에 갑자기 몸뚱이가 땅에 흩어졌어요. 그러더니 왕후도 역시 왕을 따라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나라 사람들은 이들을 합해서 장사 지내려 했지만
뱀이 나타나더니 쫓아다니면서 이를 방해했다. 오체죠, 오체. 오체를 각각 장사 지내어 오능을 만들고. 자, 하늘에서 뚝 떨어졌는데 7일 뒤에 하늘로 올라갔다가 7일 뒤에 죽어서 몸뚱이가 땅으로 흩어져서 떨어졌다. 그러니까 오체로 떨어진 거죠. 이 그 몸뚱이 있고 요 사지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다섯 갈래죠. 다섯 오체가 되죠. 오체로 떨어져 버리니까 오체를 각각 장사 지내서 오능을 만들고 이를 뭡니까? 사능이라고 했다. 자, 오능은 뱀사자를 써서 사능이다. 담음사 북능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바로 이 오능이라고 하는 오능은 바로 누구의 능입니까? 박혁거세 왕의 능이다는 거죠. 박혁거세 왕의 능이다. 태자 남해왕이 왕위를 깼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라의 개국과 함께 박혁거세라고 하는 인물이 지니고 있는 어떤 어, 신라의 어떤 정체성에 관한 부분들과 그리고 61년째 되던 해에 이제 삶을 마감하는 자리에서의 이상한 모습들, 이 모습이 결국 이제 육부촌이 같이 지금 이야기되잖아요. 육부촌장들이 박혁거세를 왕으로 옹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왕이 된 박혁거세가 하늘로 올라가더니 7일 만에 죽어서 내려왔다. 그것도 몸뚱아리가 5조각으로 분리되어 있어. 왕비도 같이 죽었다. 그래서 이 부분, 뱀이 나타나가지고 뭡니까? 임금의 몸에 손대는 것을 막았다. 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는 거죠. 우리 단종이 죽고 난 이후에 단종의 시신을 거두지 말라고 세조가 명을 하죠. 그래서 이제 누굽니까? 영월엄씨,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는데, 누구가, 그것을 이제, 그 단종의 시신을 수습을 했다. 얻고 이제 산으로 올라갔는데, 다른 데는 눈이 쌓여 있는데, 한 곳에만, 눈이 없더라. 그곳이 이제 사슴이 이렇게 따뜻한 곳이라고 해서 있다가 간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제 산에 온통 다 눈으로 덮였었는데 그곳은 따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파가지고 단종 시신을 이제 매장을 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잖아요. 그런 일화처럼 이 산은 뱀이 나타나가지고 장사 지내려고 했는데 막았다. 라고 하는 이 부분도 그렇고 아무튼 이 혁거세 왕의 이 말로는 좀 깨림직합니다. 깨림직합니다. 자, 아무튼 이건 뭐 내 생각이기도 하고요. 내 생각입니다. 이 역사를 바라보는 이야기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겠죠. 그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혁거세 왕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